월스트리트 헤드라인들 많이 보시죠? 근데 그 헤드라인 너머에선 대체 무슨 얘기가 오가고 있을까요? 오늘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고 분석가들이 내놓는 전망들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는데 이 분열된 시장의 진짜 속사정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끄러운 시장 속에서 분석가들이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어떤 신호를 우리한테 보내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데이터 속에 꼭꼭 숨겨둔 진짜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이게 사실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딱 5가지 핵심 테마로 정리해봤습니다. 뭐랄까, 서로 부딪히는 의견, 강한 확신, 그리고 조심하라는 경고, 이런 신호들이 막 섞여 있어요. 자, 그럼 가장 먼저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곳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AI입니다. 요즘 월스트리트에서 AI 빼면 얘기가 안 되죠. 정말 가장 뜨거운 감자인데 재밌는 건 이 뜨거운 열기만큼이나 기대와 현실 사이의 온도차도 엄청나다는 겁니다. 분석가들 의견이 여기서부터 쫙 갈리기 시작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AI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두 동강이 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같은 하드웨어, 그러니까 AI 칩 만드는 회사들한테는 와, 대박이다 하면서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어요.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못 따라가니까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선 오라클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들한테는 아주 차가운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그 좋은 AI로 어떻게 돈 벌 건데요? 증명해봐. 바로 이겁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분석가들이 그냥 AI 하드웨어는 좋고 소프트웨어는 좀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클라우드 플레이어나 삼사라처럼 이 회사는 뜬다. 반대로 유니티나 아틀라시아는 여긴 좀 어렵겠다. 이렇게 쿡 집어서 승자와 패자를 가르고 있다는 거죠. AI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도 모두가 웃을 수는 없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가끔은 분석가들의 평가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바뀔 때가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회사인 래피드7이 딱 그런 케이스인데요. 트로이스트 증권이 이 회사에 대해 새로운 목표 주가를 내놨는데 그 숫자가 얼마냐면요. 바로 8달러입니다. 네, 8달러요. 원래 14달러였는데 이걸 8달러로 그냥 확 깎아버린 겁니다. 거의 반토막이죠. 이건 그냥 래피드7 한 회사의 문제로 볼 게 아니에요. 일부 소프트웨어 회사들에 대한 월스트리트의 시선이 얼마나 차갑게 식었는지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경고등 같은 거라고 봐야 합니다. 자, 이렇게 기술주 시장은 막 기대와 우려가 뒤섞여서 정신이 없는데 그럼 우리 일반 소비자들, 그러니까 제 지갑, 여러분 지갑 사정은 어떨까요? 과연 소비는 괜찮은 건지, 월스트리트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불안한 소비자입니다. 지금 소비자 시장 분위기가 딱 이래요.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는 걱정은 많은데 또 의외의 곳에서는 돈을 팍팍 쓰고 있단 말이죠. 한마디로 종잡을 수 없는 정말 안개 속 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하나를 두고 평가가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뉘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 AWS가 다시 살아나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거다.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반면에 DA 데이비스는 정반대예요. 아마존 예전 같지 않다. 리더십을 잃어가고 있다는 아주 비관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기업 하나를 두고도 이렇게 의견이 갈린다는 거, 이게 바로 지금 시장이 얼마나 불확실한지를 딱 보여주는 거죠. 그래도 사람들이 아예 지갑을 닫은 건 아닙니다. 돈을 쓰는 곳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페라리 같은 명품, 아니면 샤크닌자 같은 인기 가전, 월마트 같은 필수 소비재, 이런 곳에서는 여전히 소비가 활발해요. 하지만 당연히 안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빌더스 퍼스트 소스처럼 주택건설 관련 기업들은 타격을 받고 있고요. 벨링 브랜드는 단백질 쉐이크 시장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서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리프트는 이용자 수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 목표 주가가 깎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는 곳엔 쓰지만 아끼는 곳은 확실히 아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소비와 기업 활동에 돈을 대주는 곳, 바로 금융계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금융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세 번째 주제, 기로에 선 금융입니다. 지금 금융시장이야말로 정말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한쪽엔 혁신적인 핀테크가 있고 다른 한쪽엔 전통적인 은행 강자들이 버티고 있죠. 분석가들의 시선도
이 둘 사이에서 아주 날카롭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로빈후드입니다. 로빈후드를 두고 벌어지는 논쟁을 보면 핀테크의 현주소가 딱 보여요. 번스타인 같은 곳은 지금 당장 암호화폐의 시장이 안 좋긴 하지만 로빈후드라는 플랫폼 자체는 장기적으로 성장할 거다. 이렇게 미래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반면 바클레이즈는 아니 당장 4분기 실적이 이게 뭐냐 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콕 집어서 목표 주가를 확 낮춰버렸습니다. 혁신이냐 수익성이냐 이 딜레마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이런 모순적인 상황은 금융 섹터 전반에서 나타납니다. 아메리프라이즈 파이낸셜처럼 강력 매수 의견을 받는 곳도 있지만 자동차 보험 압박 때문에 프로그레시브는 목표 주가가 깎이고 펀드에서 돈이 빠져나갈까봐 티로우 프라이스도 전망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같은 금융업계 안에서도 누구는 웃고 누구는 우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이제 큰 그림을 거의 다 맞춰가는데요. 마지막으로 에너지와 헬스케어, 이 두 개의 중요한 섹터를 빠르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헬스케어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보시면 기리어드 사이언스처럼 성장 전망이 좋다고 평가받는 회사는 목표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모더나는 어떻죠? 독감 백신 개발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 하나에 목표 주가가 24달러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결국 헬스케어는 회사 하나하나의 R&D 성과가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걸 아주 잘 보여주는 예시죠. 산업재랑 에너지 쪽도 한번 볼까요? UPS나 윌리엄스 컴퍼니처럼 실적이 좋고 성장성이 보이는 곳들은 목표 주가가 오르는 등 분위기가 괜찮아요. 하지만 여기서도 예외는 있습니다. 머피 오일은 생산량이 기대에 못 미칠 것 같아서, 또 뉴스케일 파워는 루마니아 프로젝트에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다고 해서 등급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지만 역시나 개별적인 리스크는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개별 섹터나 기업, 그러니까 나무들을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월스트리트가 보고 있는 더 큰 그림, 이 거대한 숲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더 큰 경제 흐름, 이 거대한 파도는 거스를 수가 없거든요. 지금 월스트리트의 큰 선들이 뭘 보고 있냐면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시티는 1월 고용지표가 너무 좋게 나오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 5월에나 하겠다 이렇게 예상을 미뤘고요. 바클레이즈는 보험주 하락은 이제 시작이다 라는 무서운 경고를 날렸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 금리, 그리고 각 섹터별 큰 리스크가 시장 전체의 방향을 결정할 거라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지금 시장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미래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AI가 모든 걸 바꿀 거라는 엄청난 기대가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소비가 위축되고 금리 때문에 힘들 거라는 불안감이 있죠.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은 지금 이 서로 다른 미래에 각자 돈을 걸고 있는 셈입니다. 그들의 베팅은 이미 시작됐어요.